자, 사십 문제인데 지적 20문제, 등기 20문제죠. 지적 20문제 이번 시간에 해설하고 또 2교시, 3교시에는 등기 쪽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2교시, 3교시 나눠서 등기 20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해설지 받으셨죠? 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 조문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는 건데 여러분 요약집에 늘 손때가 묻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200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00페이지, 요약집 200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 65조 2항에 보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할 때 지상경계가 눈에 확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상경계를 보고 그 지상경계가 들어가 있는 장부를 찾아라.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고르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상 5 더하기 2로 저하고 이제 외우셨잖아요. 감각으로 절대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거기 60조 2항에 보면 그 2호 경계점에 사진 파일 딱 요거 하나 있었어요. 규칙에는. 근데 2014년도에 1호하고 3호를 집어넣으면서 이게 2호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는 5 더하기 2로 정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1번부터 교재에 있는 요약집에 있는 1번부터 5번이 원래 2011년에 등록사항 5가지였고요. 사진 파일까지요. 그리고 6번하고 7번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2가지가 늦게 추가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어쨌든 조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요약집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암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지적 소고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3번이나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거 체크하면요. 1번은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3번 출제됐는데 3번 다 출제가 된 조문이고요. 골조는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고. 창문 출입문 이중으로 합니다. 그 위에다 하나 더 가필해 보세요. 바닥, 벽도 적어 보세요. 이중 위에다가 바닥, 벽. 그러니까 지금 창문, 출입문, 바닥, 벽 4개가 다 이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은요. 창문, 출입문, 문이잖아요. 문은 안쪽이 절망이라고 안망한다. 안, 망, 안쪽이 망이다. 이렇게 암기 코드로 만들어 두시고 대응하시라 그랬죠. 지금 2번 지문에 안쪽과 바깥쪽 위치를 서로 바꿔야 돼요. 바깥쪽이 철제고 안쪽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 거꾸로 돼 있어서 틀렸고, 그다음에 3번은 2065로 기억하자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걸 떠올리세요. 20도 65%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뭐 틀리게 낼 부분이 아니니까 다 틀렸죠. 4번은 셋째 줄에요. 뭐 둘째 줄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줄에 지적 공부 밑줄, 지적 관계 서류 밑줄, 지적 측량 장비 밑줄, 그리고 만자를 동그라미 하고 대응하시라 그랬죠.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해 보면요. 이 조문을 읽고는 만자에다가 X하면서 푸시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조문 안 보면 만자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공부했는지, 조문 봤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지 여러분 IQ 테스트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상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공부한 대로 푸셔야 돼. 그러니까 만자가 여기 붙어 있다니까요. 3개만 보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만자에다가 X 하면서 푸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것. 5번은 부책으로 돼 있을 때 보관 상자 위에다가 부책이라고 적어 보세요. 장부 부자에다가 책자입니다.
부책으로 되어 있을 때 보관 상자에 넣어서 관리하는데 그 스탠스가 보관 상자의 스탠스가 벽으로부터 더 멀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 번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야 하고요.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깔판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와 12 거꾸로 되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3번 문제는 지적 처음 출발할 때 우리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64조, 법 64조 1항에 모든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 그게 빨리 보이시면 쉽다. 전국토를 등록하기 때문에 주어가 누굴까? 국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랬고요. 2번은, 2항은 첫째 줄 중간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토지 표시 중에 소재가 빠진 상태죠. 소재를 제외한 토지 표시를 두째 줄 끝에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결정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실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무주체, 지적소관청이 니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아드렸죠. 지적의 출발점에서 보신 내용이죠. 그래서 1항은 지적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이념을 얘기하는 거고 2항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항은 지적의 이념, 2항은 지적 실무. 거기서 우리가 출발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옳은 거 고르기에서 축적 변경 관련해서 조문이 많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된 빅3를 제가 소개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죠. 4번 하고요. 뒤에 7번 문제, 8번 문제까지 이 3개가 빅3예요. 4번, 7번, 8번이 빅3입니다. 일단 4번부터 봅니다. 축적 변경을 얘기하고 있는 조문인데 사망 셋째 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동그라미 하시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뭐를 출제할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주어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30일 이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 그 점유, 그 세 군데를 꼭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잘 안 풀리거나 고민이 되시면요, 조문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문 정리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셔야 됩니다. 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기 박스 안에 셋째 줄 끝에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가 먼저 눈에 띄셔야 돼요. 나는 눈에 안 띈다 그러면요, 아직 반복이 안 된 겁니다. 반복하면 문제가 빨리 보이고 지문 다 안 읽어도 정답이 가려지는 그런 풀이를 하시게 돼요. 그런 풀이 하셔야지 1번부터 다 읽고 고민하고 푸시는 그런 문제 풀이하고 계시면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볼 수 있어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7번을 딱 보자마자 뻔해야 돼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그러면 묻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요거 기산점, 그리고 20일 이내 기한,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딱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20일을 체크하는 거는요, 누워서 떡 먹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면요, 보기 박스 안에 1항 첫째 줄 끝에 청산금 동그라미 하시고 셋째 줄 끝에 이의신청 동그라미 하고,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보는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 청산금 이의신청을 얘기하면 세 군데 체크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첫째는 그 조금 전에 7번 문제에서 보셨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첫 번째, 그리고 1개월 이내가 두 번째,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는 지적소관청에 그게 세 번째, 그렇게 체크하시라고 그랬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로 가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이것도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보다는 많지만 그래봐야 뭐 몇 개 안 되는데 또 출제가 잘 되니까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 법 76조 2의 1항에 두째 줄 끝에 보면 관리, 운영. 자, 그 조문 타이틀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문 안에 뭐 부동산 종합 공부를 따로 체크할 건 없어요. 관리 운영을 누가 할까? 관로에는 지적 소관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첫째 줄 중간에 영구히 보전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둘째 줄 끝에 복제도 줄 그으시면 됩니다. 영구 보전이나 복제나 다 주체가 지적 소관청입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것뿐 아니죠. 관리, 운영, 연구 보전, 복제, 제공 요청, 정정 요청, 열람, 발급 그 모두를 다 지적 소관청이 총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법 29조의 그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적선양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 자, 1항에 보면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선양 수행자.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둘째 줄에, 1항 둘째 줄에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여기를 일단 줄을 그으세요.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거 하고, 6항에 보세요. 보기 박스에 6항에 첫째 줄 끝에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렇게 줄 그어두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성과에 불복하는,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적부심사로 가는 거고요. 의결에 불복한다 그러면 한번 심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사로 가는 그 단계의 차이를 표현의 차이로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1항의 둘째 줄에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줄에 지적선양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심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 심사는 1심인데 그 의뢰한 자들이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싶을 때 원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근데 재심사는 기한이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기한이 없고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거기 또 줄 그어두세요. 둘째 줄 끝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가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6항으로 가서 비교해 보면요.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아까 줄 그었고요. 그러면 이제 셋째 줄에 재심사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재심사는 심사와 달리 기한을 둔다.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1심이 있고 나서의 재심이라. 그래서 둘째 줄에 디귿 이내 거기에 90일 이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고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 의결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5항에 의결서. 그래서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작성해서 회부했던 시도의사에게 보내주면 시도의사가 의결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줄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줄 그으시고요. 통지 줄 그어두시면 돼요. 청구인하고 이해관계 모두에게 그 의결 결과를 통지해 주는데 그게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다 잘 모은 것은요. 4번이죠. 지방 7일, 90일. 4번이 정답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지번 부여에 대해서 조문이 있어요. 틀린 거 고르기인데 1번부터 1번은 첫째 줄에 지번을 변경 그게 일단 눈에 먼저 띄셔야 돼요. 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줄을 그어가면서 푸셔야 되고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이 시험장에서 똑같이 줄에 그어지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아낄 수 있어요. 눈으로 실전에서도 여러분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합격에 의욕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는데 줄을 많이 긋는 것도 필요 없고요. 딱 필요한 것만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지번을 변경 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게 실무니까 지번 변경하는 것도 실무지 뭐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지적소관청을 그 다음 체크하시는 거죠. 지번 부여 실무니까 실무관청, 지적소관청이 주어구나. 그런데 단순한 지번 부여와 달리 지번 변경은 승인 사안으로 돼 있죠. 그래서 둘째 줄에 중간에 승인을 동그라미 하고 맞구나. 만약에 지번 부여인데 승인 그러면 틀린 거고 지번 변경의 승인을 그러면 맞다. 승인 동그라미 하시자마자 누구의 승인인가를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 범위 규정 안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규정 안에서 장관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지정 문제를 풀 때 장관의 승인 나오면
해당 없다라고 빨리 캐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승인은 세 군데고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입니다. 그 승인 동그라미 하셨으면 그 앞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줄을 다시 그어 두시고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도 꼭 보시라 그랬죠. 두째 줄 끝에 전부 또는 일부를 또 줄을 그어 두시고 반드시 확인하는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신규 등록 일단 줄을 그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줄 그으시고, 끝에 원칙 줄 그으시면 달리 뭐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게 원칙이죠. 인접지 활용해서 인접지 지번에 본번에다가 부번 쓰는 것이 원칙이죠. 자, 3번입니다. 분할을 일단 줄 그으시고, 첫째 줄 끝에 분할 전에 지번 이거 사라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할되는 토지에 뭐를 쓰는가. 둘째 줄 끝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 돼야 되는데 본번으로 이렇게 고쳐놨죠. 실제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체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대충 보고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3번 지문은요, 조문 그대로인데 둘째 줄 끝에 있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인데 그 부번 두 군데를 본번 두 군데로 바꿔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 그만큼 조문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하신다. 반복도 안 하는데 한 번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잘 틀립니다, 이것도. 어쨌든 틀려서 정답입니다. 4번에 등록 전환을 체크하시고 줄 그어야 되겠죠. 여러 필지에 줄 그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필지에 여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키워드로 외웠잖아요. 최멀여의 여입니다. 예외라는 힌트를 여러 필지 보고 눈치채시는 거죠. 그래서 두째 줄 중간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이게 예외죠. 원칙은 아까 2번에서 보셨고 2번 지문에서 이게 예외죠.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 최, 멀리 떨어져 멀, 여러 필지 여 그게 예외인데 그중에 여러 필지가 나와서 예외를 체크하셨네요. 자, 2번과 4번은요, 신규 등록 전환인데 그게 서로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조문 정리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5번은 일단 합병을 줄 것이고, 어디 줄이 그어지시던가요? 둘째 줄 중간에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그 다음 셋째 줄에 중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 딱 그렇게 줄을 그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줄이 가면 줄을 잘못 긋고 있고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쓰는 게 예외거든요. 합병의 예외. 자, 그래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지목 부호에 관한 문제는 차문자 부호서는 4가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잘 나오는데 잘 틀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어떤 힌트를 드렸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로 머리로 풀지 마시고 눈으로 풀지 마시고 적고 푸시라고. 그래서 공장, 주차장 옆, 하천유원지 적고 푸셨나요? 안 적고 푸셨으면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적고 푸세요. 시험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실수하셔서 틀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정답률 안 높아요. 차문자 뭐 4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나오는데 잘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틀리고 나서 실수했다 이러시는데 그 한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실수 안 하도록 제가 드리는 팁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공장, 주차장 옆, 하천, 유원지 여기 적으시고 4가지를 보기 오지선다에서 찾는 거죠. 하천의 천, 그 다음에 공장용지의 장, 그렇게 두 번째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라는 거고, 체크한 차문자 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두 문자가 지목 부호니까요. 주소용지에는 주, 양어장은 양, 목자용지의 양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시한 글자하고 같으면 O, 틀리면 X하고 푸시면 되는데 다 X인데 목자용지 목만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이 있으면요. 이제 안 틀리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공장, 주차장에 받쳤는지.
오늘 점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몇 점 맞는가가 중요하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었어요. 어제 뭐 조금 봤던가 또는 기억이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맞췄어요. 지금 다음 달 말에 있는 본시험에서 그게 기억이 날지는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집착하지 말고요.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내가 맞췄던 문제도 기억이 안 나면 틀리게 되거든요. 오늘 7일이 선명하지만 내일 며칠 지나면 또 가물거립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한번 봤는데 기억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단순 암기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그 작업을 미리 해두시고 포스트잇 붙여두시라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해두셔야 돼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목은요, 한 문제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래도 공부만큼 외울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목도 외울 게 많고요. 등기는 이론적으로 최고 난이도면서 이론적으로도 어려우면서 외울 것도 많아서 등기가 제일 최악의 과목이에요. 사실은 공부해 보신 분 아시죠? 등기를 해도 점수 안 나온다는 거. 공법은 그나마 열심히 하면 또 암기력이 좋고 하면은 잘 나옵니다. 90점 이상도 많아요. 근데 등기를 90점 이상 맞았다? 그분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민법 베이스가 탄탄하고 등기 절차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적은 시간만 투자하면 점수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열해가지고 이게 뭐 7일 이내 이런 게 외울 거냐? 아직 괜찮습니다. 7일 이내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그게 외우는 거지. 전부 그런 거에 연속이잖아요. 근데 많이 반복하시면 익숙해지고 좋을 겁니다. 자, 19번 문제 보십니다. 18번 문제. 다른 데로 넘어갔다. 11번 문제.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세요. 살림 및 원야. 살림의 림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원야의 야자. 그리고 림자, 야자 동그라미 한 거를 묶으면 임야가 되죠. 힌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야라고.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암, 자, 모, 습, 황. 다 임야의 예시로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살림의 예로 조문에는요, 수림지, 중림지가 있습니다. 수림지, 중림지. 근데 그거는 따로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살림의 림자 하셨듯이 수림지, 중림지가 그 살림의 예거든요. 림자가 있으니까 임야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원야에 해당하는 예가 이 암자, 모습, 황인데요. 이건 안 외우면 도저히 못 푸시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모의고사 내보면요. 습지가 뭐냐 이렇게 하면요. 본 적이 없대요. 대부분. 본 적이 없대요. 황무지 내면요. 처음 본다 그래요. 조문 공부 안 한 겁니다. 조문 공부 안 하고 맞추기를 바라는 게 그게 욕심이지 뭐가 욕심입니까?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니까. 계속 암기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깊이 있는 게 아니죠. 조문 정리 반복이에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임야, 암자, 모습, 황. 그래서 요거는 지목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필수 암기해야 되는 게 전, 답, 임야, 대, 그 다음에 체육용지에 해당하는 거,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유언지의 예시, 잡종지의 예시. 혹시 이거를 안 외우고 계시면요, 또는 외우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한번 꼭 확인하고 가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전, 포개, 약, 봉닥, 묘관식, 답, 벼연, 미왕, 임야, 암자, 모습, 황, 대, 주사, 전문, 닭극미, 그 다음에 경륜, 스승, 야구, 골프, 실체, 종합, 체육용지, 요트카, 체육도장, 정구, 골프 연습, 실수, 체육용지 아니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영, 유선, 낙어, 동식, 민속, 경마, 야영까지 유원지. 잡종지가 뭐 하이라이트죠.
17가지 나열되어 있어요. 갈, 실, 돌, 흙, 야외, 공, 변, 송수, 송유, 도, 자기, 여, 폐, 공항, 도, 잡종지. 17가지. 지금 제가 점 찍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요약집에 다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외우고 대응하시면 쉬워지는 거고요. 이거 안 외우면 뭐 계속 어렵고 고민이 되고 그렇죠. 자, 2번은 어떤 단어가 보이셨나요? 보관이 보이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보관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목 법령에서 참고용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관보고 참고용지. 근데 우리 국어의 특성상 지금처럼요. 보관 참고용지 맞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국어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고 정답입니다. 자, 3번은 과수류 집단 재배지가 과수원이 맞는데요. 그 단서를 보시면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할 뿐이지 과수원으로 양입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런 거 유사한 것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 과수원 말고 목장지에도 이런 똑같은 단서가 있고요. 묘지에도 유사한 단서가 있어요. 3가지 그것도 조문 숙지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4번은 수로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정적인 거죠. 수로 보이면 국어라 그랬고요. 특히 하나 더 비교해 드리자면 자연의 유수, 물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흐를 유자, 물수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구는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하천이고요. 이 문구가 나오더라도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요.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국어래요. 수로. 수로부지, 소규모 수로부지. 이런 수로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으면 국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로만 보고도 하시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실제로 국어에는요, 수로가 2번 나옵니다. 2번. 어쨌든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다 나왔어요. 다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것만 나오면 하천. 수로 보고 국어라고 하시면 되고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4번 지문은 수로가 딱 일단 보이셔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읽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로 보자마자 국어구나 맞다 하시면 되겠고 5번은 용출되는 할 때 용출 딱 보자마자 광천지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2번에 보관 보고 참고용지라 하고 수로 보고 국어라 하고 용출 보고 광천지라 하자. 이 3가지가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우리 시험에 한 12번 정도, 12번, 3번, 13번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2번 관련해서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결정 등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계속 나오죠. 2번은 아까 반복됐던 거죠. 지상경계 보고 지상경계에 나오는 장부를 떠올리면 되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이 경계라는 단서 요것도 2번 나왔고 4번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한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일단 줄 것이고요. 그 행정기관의 장 그 위에다가 행정기관 위에다가 국가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던 거를 국가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을 했어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출제한 이유는요. 실제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공공용 토지의 예시로 우리 조문을 찾아보면 이 공공 그래 놓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일단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조문에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찾아봐야 돼요. 흩어놨죠, 조문.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 이 국가를 뜻합니다. 개정 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표지를 설치, 경계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몇 개를 찾아서 종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거는 출제를 안 했죠, 여태까지. 왜 출제를 안 했을까요? 이 공자가 보이니까.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출제 안 했고요. 요거를 이제 출제한 거죠. 왜요? 공공 이 부분을 안 보여주려는 심산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없는 요것만 출제를 했던 겁니다. 조문을 제대로 안 보신 분은, 이걸 조문을 안 찾아보신 분들은 교재만 보면 이게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아, 국가나 지자체니까 대표적인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공공공 이걸 떠올리고, 여기 취득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표지 설치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한 걸 기억하세요. 공취득 원칙 분할 인허가 표지 설치할 수 있다. 전체로 판사도 공취득 원칙 분할 인허가는 표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출제도 제법 많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공공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거기가 공공이 떠오른 상태로 취득이 보이고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되시면 돼요. 지금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줄 것이었으면 공공 적고 공자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그리고 두째 줄 끝에 표지를 설치 동그라미, 그냥 끝부분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셔서 이거 연습을 해두세요. 뭐 줄거도 됩니다만 동그라미 해서 좀 눈에 띄게 연습해 두셔야 돼요. 4번 질문. 그 다음에 5번에 중간에, 첫째 줄 중간에 사업지구의 경계, 뭐 결정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사업지구 경계 맨 앞에 사 동그라미, 그리고 두째 줄 끝에요.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까지 읽어보세요.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인가요? 할 수 없는 원칙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건물을 권리계도, 즉 건물을 자를 수 있는 예외 4가지를 우리가 조문 정리했었잖아요. 판, 사, 도, 공. 그 중에 사입니다. 사. 그래서 딱 보자마자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이 되죠. 13번 도면에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해서 이거는 뭐 간단해 보여도 잘 틀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암기할 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지목도 평균 2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목.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 13번 문제에서요. 지적 공부별 등록 사항. 지적 공부별 등록 사항, 이것도 평균 2문제 나와요. 아무리 못 나와도 한 문제는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목도 지목의 이 구분이라 그래서 시행령 58조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2문제. 평균 2문제예요. 이것도 평균 2문제. 자,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은 대표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도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중에 좌표까지 구비하고 있는 지적도의 특징 3가지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적공부 7종. 자, 요거 관련해서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 등지용. 도면에 고도장 소지, 목축소 해놓고 고, 소, 장 없다. 여기 이렇게 일부러 했던 거 이유가 뭐냐 하면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다는 것을 출제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고소장이 없다. 고유번호, 고유번호, 소유자, 장번호가 없다.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림 관련 6가지가 있었죠. 그림으로 표현되는 6가지. 색인도, 십자가 모양, 도면의 제명, 도각선과 구수치, 경계, 위치 6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도장 소지, 부좌. 부좌의 밑줄, 여기 밑줄, 여기 밑줄. 공의제명부 고도장 소지에서 도면번호가 없다는 특징. 그래서 고장 소지, 소지. 밑줄 긋는 게 없고. 그리고 그게 똑같습니다. 고도장 소지에서 여기 이제 도면번호가 없어요. 지분 등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면을 찾아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장, 소지 6개가 똑같으니까 공의제명부에만 등록되는 건 없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집합 건물을 전제로 하는 전제가 깔려야 되니까 건전지 요 3가지가 들어가죠.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걸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고 있으면 2문제 그냥 풉니다. 나오면 땡큐죠. 이것도요. 외우고 있으면 나오면 땡큐죠. 뭐 고맙죠. 뭐 틀릴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우고 왔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열심히 외우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려요. 그래서 13번은 정말 주는 문제고요. 준비하신 분한테는.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찍겠죠. 운에 맡기겠죠. 자,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다. 도면에 고소장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풀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부자로 끝나는 장부요. 뭐예요? 요거 경계점 자료등록부, 공의점명부, 대지권등록부 전부 다 부자로 끝나는 장부니까 지목이 없다. 지목이 등록 안 된다. 그래서 부목 없다. 뭐 이렇게도 하시든 어쨌든 부자로 끝나는 장부에 지목이 없다. 이걸 외워두시면 최근에 지목 가지고 출제를 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다. 그거 말고도 토임공대 소유자 이렇게도 외웠어요. 토임공대 소유자에서 소유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5가지죠. 성주주하고 소유권 변동 원인하고 일자인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병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 소유자 정보 5개가 있고요. 근데 공의전병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거 외에 지분도 들어가 있죠. 지분 등록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6가지가 다 있는 거고요. 4가지 장부에는 소유자 정보에 5가지가 있다. 뭐 이런 정도. 14번 문제입니다. 등록 전환 그러면 출제하는 게 사실 뻔하죠. 뻔합니다. 좀 조문에 있는 거 묻는데 뭘 알고 모르고가 분명합니다. 이거 본 사람은 맞추고 뭐 안 본 사람은 틀리겠죠. 등록 전환 그러면 일단 대상 4가지. 산, 뿔, 지도. 산지, 건축, 개발 등록 전환. 임야도 전치, 불합리 등록 전환. 형질 변경, 지목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등록 전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등록 전환. 이 4가지. 그리고 등록 전환 전후의 면적을 산식에 따라 비교해서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인지 초과인지 이거 묻죠. 이내면 등록 전환될 면적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그러면 맞고, 등록 전환이 됐는데도 임야 대장을 언급하고 있으면 틀린 거고, 초가 나오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 정정으로 나오면 O고 신청 정정이라 그러면 X로 이렇게 이제 정정을 얘기해 주면 돼요.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요거 지금 물음표한 게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나오기 뻔하죠, 뭐. 그리고 뭐 신청 기한은 60일인데 신청 기한은 따로 뭐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1번은 두째 줄에 60일 이내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두째 줄 중간에 등록 전환 밑줄 딱 그것만 보는 겁니다. 60일 이내 등록 전환 맞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60일. 그 다음에 산지 줄 그세요. 건축, 그리고 그 줄 끝에 개발, 두째 줄에 등록 전환 딱 그렇게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산지 산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요거 산. 그 다음에 첫째 줄 중간에 3번 지문 첫째 줄 중간에 형질 변경 밑줄,
그 줄 끝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줄 것이고 등록 전환 줄 것이고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D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요거 체크하신 거죠. D. 4번은 이걸 쭉 읽고 계시면 안 되고요. 두째 줄 끝에 초과인지 이내인지 딱 그 둘 중에 하나를 내니까 초과 냈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초과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뭐가 나오면 오고 뭐가 나오면 X인지 여기 적어놨죠. 요거 냈네요. 직권정정 그러면 오고 신청정정 그러면 X인데 신청 그래서 틀렸죠. 거기 신청에 X가 가야죠. 다른 데 X가 갈 게 아니라. 4번은 첫째 줄 끝에 임야도, 존치, 불합리, 불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있는 등록전환 두째 줄에 등록전환요. 요거잖아요. 임야도, 존치, 불합리 요거. 만약에 14번 문제가 매끄럽게 안 풀리면요. 요거 조문 정리 한번 하고 또 푸시면 되고요. 한 번만 풀고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셔야 돼요. 외워버릴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자료든 간에 비슷한 문제집을 10건 푸시는 거 저는 권하지 않고요. 하나를 10번 보세요. 하나를 10번. 뭐 자료 하나를 뭐라도 10번 보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짜. 근데 10건을 한 번씩 보면은요. 똑같은 효과가 생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헤맵니다. 똑같이 헤매. 공부 어느 정도 됐으면 모를까. 이게 기초라고 보는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건을 보든 100건을 보든 점수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10번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푸신 문제 뭐 5점을 맞았든 10점을 맞았든 상하지 말고요. 10번을 보세요. 10번을. 그리고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손때 묻은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그게 반복이 되면 이 모의고사가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는 효과가. 자, 15번으로 가죠. 축척 변경입니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을 넣은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일 밑줄, 본다 밑줄. 맞아요.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틀린 거 체크할까요? 자, 2번에 청산금 동그라미 하시고 두째 줄 뒷부분에 이신적 동그라미. 그러면 제가 뭐를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세 군데. 아까도 했죠? 8번 문제에서 했잖아요.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밑줄. 받은 날부터 밑줄. 1개월 이내에 그래야 되는데 6개월 그래서 틀린 거고 지적소관청의 밑줄.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3번 셋째 줄에 3번 지문 셋째 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 동그라미 하시고 자, 세 군데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첫째 줄 중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20일 이내가 틀렸죠? 30일 이내가 돼야 되고 점유하고 있는 경계할 때 점유 그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4번 지문은 둘째 줄 중간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전체를 동그라미 10글자 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줄에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요거 밑줄 줄여서 그냥 공고일 그래도 되고요. 20일 이내가 돼야 됩니다. 30일이 또 틀렸죠. 5번은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 납 동그라미 받은 자의 밭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기산점을 체크하셔야 되니까 받은 날부터의 밭을 동그라미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고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납밭 6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6번은 직권정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직권정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직권정정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게 문제의 틀인데요. 제일 먼저 뭐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신청정정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신청정정은 직권정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청정정은 두 가지죠. 경미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의 정정, 그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조문에 있는 직권정정의 사유 우리 외웠잖아요. 정리, 면접, 의결, 통지, 작성, 산입, 초까지 우리 외웠어요. 그게 뭐의 줄임말인지 계속 재생하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한데 그걸 또 외우셔야 되겠죠. 시험 직전에는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계속. 자, 그걸 암기사항을 체크하시는 의미로서 중요합니다. 16번 이 직권정정은요. 출제가 매우 잘 된 겁니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숙제할 게 아니에요. 자, 1번을 보시면 잘못 입력 줄것이고 입자 동그라미. 2번은요.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단서 갈로 안에 있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2017년에 추가됐거든요. 추가되고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갈로 안에 있는 거 줄거두세요. 2번 지문 갈로 안에요. 있는 거를. 3번은 자,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 직권정정은 맞는데 소유자 그거에 이제 잘못된 거죠.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일단 줄을 그으세요. 소유자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줄 것인 다음에 소유자의 X 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게 직권정정의 1번 사유예요. 1번 사유.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가 제일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된 거는 5번 지문이에요. 중간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줄 것이고 면자 동그라미. 아까 3번 지문은 정리의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정리.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는 거는 키워드 제가 따서 암기법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 키워드 동그라미 한 거예요. 4번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줄 것이고 맨 앞에 작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틀린 거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해 두셔야 되고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를 했다. 제가 강조를 드렸죠. 이게 뭐 대단한 이론적인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려줘라. 그거 조문인데 단순한 조문 정리의 테스트를 위해서 출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출제가 많이 된 거죠. 우리 시험은 또 출제가 많이 된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4번을 보면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예외고요. 예외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르고 있는 소유자에게 알리라 돼 있죠. 2번은 원칙이고 4번은 예외예요. 그거 자꾸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문도 시군구의 공보인데 그거를 시도공보라고 틀리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주어가 지적소관청인데 시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시군구 공보라고 하는지를 꼭 확인하실 것. 18번 보시면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를 위한 측량이 기초측량이고요. 자, 이 기초측량, 기준점 알뚝을 설치했을 때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원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관보를 여기 공보로 바꿔줘야 돼요. 공 또는 인 그렇게 키워드로 외워두자라고 제가 요약집에도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5번 지문에 거기 미만을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지적소관청을 밑줄 그어두세요. 요거는 이제 2014년에 개정된 건데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봐두시라고 제가 한 문제로도 형성을 해서 요약집에도 넣었던 문제예요. 나올 타이밍으로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19번요. 의뢰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는데 일단 무슨 단어가 눈에 띄셨어야 되느냐. 2번 지문은요. 수행계획서에 동그라미가 가야 돼요. 수행계획서 나오면 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근데 여기 난데없이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수행계획서 보자마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의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연습이 되셔야 된다. 이거를 최근 한 10여 년 동안 4번이나 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주셔야 되겠죠.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지적기준점 측량, 이게 기초측량이고 절차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개, 준, 답사 두 글자, 선, 조, 관측 두 글자. 그 마지막 계산 및 성과표 작성은 틀리게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개, 준, 답사, 선조, 관측으로 외워두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지금 5번 지문 하나만 보고 있지만 5번 지문 관련해서 기출문제 5문제 있어요. 지적기준점 측량의 기초측량이라는 거 그것도 한 문제. 개준답사, 선조, 관측 이 절차를 제대로 아는가를 4번이나 냈어요. 이 안에 기출문제 5문제 들어가 있어요. 5번 지문 안에만. 20번 문제 옳은 거 고르세요 라고 돼 있고 토지 소유자 밑줄, 이해관계인 밑줄, 지적측량 수행자 밑줄.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밑줄. 둘째 줄에 셋째 줄에 동그라미, 심사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밑줄, 지방지적위원회 밑줄. 저 틀린 부분 안 보이죠? 그 정답입니다. 나머지 틀린 거 체크할게요.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의사가 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게 30일 이내입니다. 자, 3번 지문은 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기간은 60일 이내고요. 부득이 줄 것이고 30일 이내 밑줄, 한 번만 밑줄 연장 동그라미 해두세요. 부득이 할 때 연장할 수 있는데요. 승인을 받는다. 여기 승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직권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그래도 틀려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스스로 의결해서 연장하는 거지 뭐 승인을 받거나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일부러 안 받으면 못 보시는 경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못 봐요. 그래서 승인의 X가 가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4번은 의결하고 나면 의결서를 작성하죠. 둘째 줄에 중간에 의결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줄에 송부에 줄거 두세요. 자,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송부해 줍니까? 의결서를. 지금 여기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지체 없이 시도지사, 회부했던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지금 4번 지문 맨 앞에 지방지적위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부한 주체가 관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인풋을 했으니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나면 의결서를 회부했던 행정과청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청구인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죠. 지금 3번 지문에서 승인을 지금 얘기하거나 4번 지문에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렇게 내면은요. 지금 3번 지문과 4번 지문으로 제가 모의고사 냈을 때 이게 틀렸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잘 속습니다. 5번은 의결서를 시도지사가 받았죠. 그러면 청구인,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7일 이내 의결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7일 이내를 줄 것이고요.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줄 것이고 통지 줄 것이고요. 자, 틀린 것은 또는이 틀렸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 유치하게 뭘 또는을 미시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런 걸 출제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면요. 아직 법학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형법에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만 해도 또는 및 이거 가지고 정답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 5문제 이상 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법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청구인하고 이해관계 둘 중에 누구에게만 통지하면 되느냐, 이거하고 청구인하고 이해관계 모두에게 알려라, 이 개념 차이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원래는 청구인에게만 알리도록 돼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의가 제기됐어요. 그럼 이 적부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은 알고 이해관계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냐, 반발이 막 생겨가지고요. 2005년도에 바로 개정합니다. 이거를 및 이해관계인이라고 집어넣죠.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청구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다 알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밋이죠.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몇 개 맞추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맞추고 틀리든 간에 지금 여기서 다룬 주제들을 요약집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쉬셨다가요. 등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